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제안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이 읽었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 52페이지에 가면 잘 읽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7가지 제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 왜 읽는지 생각하자. 목적 구체화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읽는 목적이 있어요. 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요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손가락이 갑자기 뜨거워서 뜨거 이런 거는 준비 없어도 반사적으로 되잖아요. 그것과 달리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을 거기에만 집중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걸 해내야 될지 거기에 맞는 모드를 발동을 시켜야 돼요.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뭘 알아야 되겠구나, 어떤 생각을 얻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부분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모든 것을 항상 다 할 수 있도록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읽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법 같은 걸 제안할 때 사람들이 글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음으로써 뭘 얻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남기기도 하죠. 또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되뇌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책에 뭐가 나와 있었어. 그러면 다음번에 읽을 때 그 전에 내가 한번 되뇌었던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다음번 독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면 은연중에 내가 그쪽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학문을 익히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려고 하는 책은 전문 개념과 또 논리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야 하고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게 재미가 있고 그게 즐거움인 분들은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그분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취미라면 그분은 즐겁게 웃으면서 논리적 사고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독서를 한다면 거기에 맞게 즐겁게 해야 되겠죠. 즐겁게 할 때는 느슨하게 머리에 힘 쫙 빼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죠. 굉장히 여유로운 삶.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책을 읽을 때는 골똘히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 내가 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는데 뭐가 지나가다 툭 건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면 찾아오는 거고 아무것도 안 찾아오면 그냥 나는 시원한 물에 몸을 담갔을 뿐이고 약간 이런 자세로 읽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런 뭔가 이렇게 진짜 시냇물에 물 담그고 있는 것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저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 글쓴이에 대한 분석을 막 열심히 하고 있지 그 글이 말하고 있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왜 읽는지 생각하고 그 책에 어울리는 또 내가 그 책을 왜 읽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읽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지금 제가 같이 보고 있는 읽었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비판적 읽기예요. 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생산에 참여하는 이때 책이든 또는 댓글이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든 굉장히 가짜거나 얕은 지식이거나 근거가 없거나 편향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텍스트 또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인에게 많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읽기를 선택할 때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 목적에 적절한 중립적이거나 정확한 객관적인 또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진 그런 텍스트를 찾아 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7가지 제안이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를 경험하자입니다. 배움을 위한 읽기인데 이때 배움은 책에 담겨있는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보도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여행, 현지에 대해서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익힌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음으로써 뭘 잘
들어왔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내가 뭘 좀 나아진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행복한 시간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인 거죠.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잘 읽고 싶은데 잘 읽었느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하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읽음으로써 뭐가 좀 그전과 뭐가 바뀌었다거나 그랬다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음으로써 얻은 것, 읽음으로써 성취하고 도달한 것을 봄으로써 나는 그 읽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기쁨을 갖게 되고, 그러면 누가 칭찬해 주는 것처럼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있더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읽어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독자의 지식과 경험이 글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지과학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인지과학에서 증명된 것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낯섭니다.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 그게 그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인지과학에서 많이 다뤄요. 자, 그런데 지식과 경험이 글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당연히 나도 알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미친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인지과학을 통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지과학에서 밝혔다는 걸 꼭 얘기 안 해도 왜 그러냐? 그만큼 확실한 거다. 그렇겠지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유념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그 지식과 경험이 내가 다음번 독서할 때 또 영향을 미치겠죠. 이건 제 영상에서도 뭐 배경 지식이라든가 추론할 때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니까 더 이상 더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지만 그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했던 생각이지만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탁 떠올랐을 때 적어놓거나 또는 조금 지나갔을 때 적어본다든지 이렇게 한번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억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지나간 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는 게 필요해요. 적을 때 더 다듬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전에는 근데 여기 이제 그냥 애프터, 즉 읽으면서 뭐 떠오른 생각만이 아니라 비포도 있잖아요. 이게 좀 참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아까 먼저 번에 목적을 갖고 읽자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목적.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텍스트를 접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나는 뭘 필요로 해. 그게 비포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목적이기도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떤 것을 얻고 싶거나 뭘 알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재로는 이러이러해 라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 현재 상태, 요즘 굉장히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또는 인간관계를 피곤하지 않게 한다든지 내 삶을 굉장히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책 읽고 뭐가 좋아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나의 출발점이 어떤지를 적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깨달았고 내가 뭘 배우게 됐구나를 아는 것도 하나의 성과가 되고요. 그러니까 적는 걸 통해서 내가 뭘 이 책을 통해서 배웠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배웠던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맞아 나 이거 깨달았었어 라고 남기고 그 깨달음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였잖아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도록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또 그 정확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번과 2번이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포와 애프터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적어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포와 애프터 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주지를 하게 되겠죠.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 그게 있네? 그렇게 초점을 맞춘. 그러면 이 2번 비포와 애프터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읽기는 아까 1번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서 읽기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 줄 긋고 적고 쓰고 그려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텍스트의 쓸모를 궁리하기. 일단 목적을 가지고 읽잖아요. 하지만 읽을 때
그 목적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하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좁은 미시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생각이 쓸모가 떠오르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일단 그것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쓰면 좋겠어. 그럼 거기다 표시하고 거기다 뭔가 적거나 내가 떠올랐던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거죠. 뭐 포스트잇을 붙여도 좋고요. 보통 이제 공부할 때 이거 나 기억해야 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책들 읽을 때도 이거 재밌어. 또는 여러분이 어떤 걸 표시를 했는데 다음번에 또 보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생각을, 그 부분을 거기다 직접 적든 거기다 표시한 다음에 다른 데다 적든 남겨놓으면 나중에 내가 적은 것을, 내가 했던 생각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그 좋은 생각이 남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했는데 우와 이거 안 적어놨으면 진짜 아까울 뻔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적어놓는 것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아는 말로 새로운 어휘를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글을 읽다 보면 글에 어휘가 나오는데 내가 어휘를 미처 몰랐던 어떤 용어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써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쓰는 그런 단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단어는, 어휘는 의미를 소통하는 기본 언어 재료이자 빌딩 블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딩 블록.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쓰는 벽돌 같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조금 이과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 언어 재료이자 빌딩 블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단위의 블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르게 심하게 그 블록의 물리적 성질, 즉 제가 레고라고 또는 딱 각 잡혀 있는 벽돌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벽돌은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물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도블록 같은 거 또는 이제 건물 쌓을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그 벽돌 그대로의 모양이죠. 근데 단어를 좀 살펴보면 단어의 의미는 딱 각 잡혀서 항상 그 부피, 그 모양을 유지하는, 그게 아니라 좀 찰흙덩어리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기본 재료다 라는 개념을 쓴 거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벽돌은 딱 각 잡혀서 항상 그 벽돌 모양이 있으니까 단어도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신선하고 풍미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 맛있는 글을 쓰려면 그 글을 구성하는 좋은 어휘들이 있어야 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피아노 건반이 88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멜로디언이라고 하나요?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입으로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건 건반 숫자가 적죠. 그럼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작곡을 하려고 해요. 작곡을 하려고 하는데 한 30몇 개밖에 없는 키보드로 작곡을 하고 또 연주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높은 음, 더 낮은 음은 사용할 수가 없죠. 아니면 건반에서 그 반음, 검은 건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없죠. 샵이나 플랫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음악으로, 뭔가 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또는 풍부하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휘를 잘 모른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그 어휘의 참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 문득 내가 어휘를 좀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치 초등학생이나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고 예문들을 보시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라도 이제 좀 성인이 되서라든가 새로운 분야에서 만난 그 익숙한 단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 그 영역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렵고 귀찮아도 피하지 말자. 하나라도 제대로 읽기. 자, 보통 그 독서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독서하라는 걸 보면 뭐 매일 읽는다거나 뭐 쉬운 책을 읽는다든가 해서 어쨌든 결심한 만큼 그 정기적으로 목표한 그 독서를 꼬박꼬박 꾸준히 해나가도록 강조를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리고 피하거나 이렇게 건너뛰는 독서가 웹서핑으로 인해서 좀 마음속에 버릇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하지 말고, 이 피하는 게요, 무서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눈을 피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어려운 어떤 대목을 만났을 때 그냥 점프하거나 이 생각이, 눈은 지나가는데 생각이 그냥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버릇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을 하다가 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시도하다 보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조금 쪼개서 조금씩 하나씩 짚어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공공문서라든가, 공공문서는 뭐 계약서, 약관, 통지서, 법문서 같은 거고요. 그런 이렇게 어떤 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반드시 이해해야 되지만 모르니까 안 되겠어, 그냥 전화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전화 걸면 굉장히 통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공공기관도 만만치 않아요. 뭐 세무서라든가 건강보험 또는 뭐 몇 가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카드사, 뭐 금융회사, 그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가 저 멀리 안 보이는 데 있어요. 또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뭘 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객센터를 좀 덜 이용하게끔 이용하려는 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플이든 뭐 어떤 안내문이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면 나의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배가 고픈데 어떤 데 들어갔더니 키오스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키오스크는 안 어렵죠. 보통 젊은 분들한테는. 그럼 뭐예요? 그걸 피하지 않았으니까요. 나 저거 안 돼. 그냥 저쪽 가서 점원한테 얘기할래. 이랬으면은 그 사용법을 못 익혔겠지만, 이거 나 익힐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신용카드를 어디다 꽂는지 또는 이거 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왜 주문이 안 들어가? 하다 보면 어딘가 다음을 눌러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한두 번으로 습득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실패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곧 길을 찾았던 거죠. 그것처럼 읽는 과정에서도 그런 실패를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제안 6. 좋아요와 공유도 심사숙고하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쓰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단지 좋아요지만 좋아요 누르는 것도 지금 나의 의사가 거기에 적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좋아요 의사 표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포스팅을 좀 더 보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내 팔로워가 내가 어딘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좋아요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게끔 되는 건데 이때 좀 책임을 갖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가짜 뉴스 같은 거, 얕은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온라인 쪽에서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쓰기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도 읽거나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게끔 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게 되는 그 효과에 좀 내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를 하거나 공유를 했을 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읽으면 이걸 내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더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서 진위라든가 유용성이라든가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하자. 근거 없는 직관적 사고, 진실이라는 착각, 출처에 대한 편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7번째, 가려진 이름,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살피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다양성 사회의 비판적 읽기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누구의 입장을 나타내는가, 대변하는가, 누구의 어떤 사상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목소리에 마치
뒤에 탁 지켜보고 있거나 그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그 배후가 누구냐 말하자면, 또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 중에서는 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속가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까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진의, 참 목적,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오해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것들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들리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지만 그 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굉장히 좀 거대한, 그러니까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뭐라고 써있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어느 집단의 목소리인가, 어떤 곳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좋은 제안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략적 읽기, 비판적 읽기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나만의 분석 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의 틀이란 특정 주장이나 주의에 대한 선호의 틀이 아니라 독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질문하는 방식, 나의 읽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틀이다. 그래서 나는 잘 읽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레미제라블을 볼 때 첫 장면을 보는데, 첫 장면에 이게 뮤지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 처음에는 이제 주제가인지 몰랐죠. 어쨌든 노래를 부르면서 죄수들이 이렇게 그 쇠사슬을 길게 바다 쪽으로 늘어져 있는 쇠사슬을 줄다리기 하듯이 막 힘들게 당기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죄수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열려있는 어떤 이런 공간에 있는 게 좀 되게 낯설고 생소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끌고 있고, 뭘 끌고 있나 봤더니 배가 이렇게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끌어당기기 참 힘들어 보였어요. 그 배가 또 넘어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그냥 눈에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자, 이때 이게 뭐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배는 알아요. 쇠사슬도 알고 죄수도 압니다. 근데 왜 모여있는 거지? 왜 잡아 끌고 있지?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느낌을 봤더니 저거 되게 힘들겠네. 저거 당겨지겠어? 그런데 저런 일을 시키네? 와 했는데 이제 아무런 답이 안 나온 그 상황에서 자베르가 누가 봐도 자베르일 것 같은, 그러니까 주요 인물일 것 같은 그 배역,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그 배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영화에서 중요한 배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발장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너 저거 들어. 그러니까 장발장이 물에 잠겨있던 굵은 기둥을 들어 올려요. 그때 저는 항상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냥 이거 뭐야가 아니라 아직까지 봐왔던 것과 함께 머릿속에서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도 뭐지?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새로 보여지는 것들로 그냥 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프랑스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장면은 감독이 만든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쓰고 누군가가.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해서 관객들이 보도록 하는 거지?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기, 이게 저기 배가 있었는데 이 굵은 게, 엄청 굵은 게 굵은 기둥 같은 거 보니까 이게 돛대 그 기둥이구나. 그래서 배에 보면은 배 저기 끝에 맨 위에 옛날에 범선 있던 거 보면 맨 위에다가 그 국기를 달잖아요. 나라. 해적선은 해적기를 달고. 그러니까 그건 뭐야? 배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배에 돛대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든 순간 그 돛대가 정상적으로 배에 꼭 이렇게 탁 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고, 거기에 프랑스 국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쓰러진 배는 프랑스 배구나 까지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분석한 것들을 보면서 자동차나 배, 비행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 특히 배와 자동차 같은 이런 탈 것들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국가냐?
그건 좀 감이 안 오지만 어쨌든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배분화가 아니라 프랑스라는 배, 즉 프랑스 국가를 의미하는 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프랑스 배가 넘어져 있고 돛대는 잘려 있는데 그거를 장발장이 들어 올렸어. 아하, 이 장발장 또는 이 장발장과 같은 이 옆에 있는 이 죄수들이 나라를, 프랑스라는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나 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저만의 읽기 방식들이 딱 요렇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이 상황에서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의 읽기 방식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서 이런 읽기 방식들이 더 발전하기도 하고 다양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글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 글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근거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어느 범위에서는 맞고 어느 범위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7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으려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읽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개의 어른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7가지 제안도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